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돌봄 전담사 조합원 여러분, 저는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사무처장 민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마지막 노동 돌봄. 수업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돌봄은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야만 할 수 있는 노동이라고 해서 로봇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마지막 노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원과 보조 업무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교육의 주체로서 돌봄이 학교 교육 한 축으로 자리 잡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대화를 하자. 공문을 보냈습니다. 부산교육청에서 돌봄 정책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교육감 면담은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교육감 면담을 거절했습니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죠? 국회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온종일 특별법 권칠승 법안 그리고 강민정 의원 법안. 부산교육청이 입장을 냈어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수정해야 한다. 시행계획 수립 주체에서 교육부 장관 삭제해야 한다. 가장 적극적으로 입장을 냈던 게 부산교육청입니다. 대화할 의지가 없습니다. 교섭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지금 교육청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부모들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직영 돌봄교실과 지자체 파견 돌봄교실에 대해서 사업 종류 불안한데 지자체 파견 학부모님들 찬성하십니까? 라고 이제 비교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학교 직영 돌봄교실은요, 지자체 파견 돌봄교실보다 재정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내국세 20.79% 정률로 예산을 교부해서 안정적으로 인상이 되는 반면에 지자체 파견 돌봄교실은 재정 자립도가 지자체가 45.2%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전남, 전북, 경북, 강원도청 20%대. 지자체 돌봄교실을 감당할 수 있나요? 게다가 단체장 선거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니까 지자체 예산으로 학교 상담사가 고용됐었는데 집단 해고 사태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자체 돌봄하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85%가 2019년에 프로그램을 예산 부족으로 중단하거나 연기했거든요. 게다가 그 잘 나간다라고 하는 모범 사례라고 하는 서울 중구청도 예산 부담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78억 원의 돌봄 예산 중에 중구청이 25억 원을 학교 돌봄 교실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서울교육청에 예산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과연 서울 중구청 모델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 학생 안전에 있어서도 교육부와 학교가 일원화 체계로 되어 있는 학교 직영 돌봄교실과 달리 지자체 파견 돌봄교실은 불법 파견 민간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 지자체라고 하는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도 우리 돌봄 전담사 노동자들에게도 불안하고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지자체 이관은 불법 파견하겠다, 민간 위탁하겠다라는 선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지자체 이관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문 기사를 제가 띄운 이유는 작년도 아니고 올해 불과 며칠 전 기사입니다. 사립 유치원 비리가 끊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여론의 문매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교육당국이 전혀 파악도 못하고 그리고 학부모 환급이 수년째 이행되지 않아도
법률적으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고가 매달 5억 원대 국고가 꼬박꼬박 들어가고 있고 뭐 파주, 용인 등등등 경기도 교육청 감사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청들이 왜 이런 사고 발생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만 이해를 못하는 게 학부모들 스스로가 이해를 못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정치하는 엄마들이라고 하는 학부모 단체에서 저희 국회 농성 중인데 옆에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어떤 기자회견이냐면 온종일 특별법안을 권칠승 국회의원이 발의했던 지자체가 운영 주체가 되는 그리고 강민정 의원이 발의했던 아까 교육부 장관이 시행 계획의 주체도 총괄 주체도 아닌 그런 교사 입장을 대변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 법안이 심사한다고 하니까 학부모들이 와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 내용 정말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사립 유치원 비리 겪었는데 돌봄 위탁 정부 정책 안 된다. 그러니까 용산구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가 호소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학부모는 교원단체 반발에 3일 만에 학교 돌봄 법안을 처리한 것도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어떻게 교육부가 지자체로 이관을 할 수 있냐. 이건 민영화 아니냐. 학교의 주인은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다. 학생을 위한 초등 돌봄교실을 생각해야지 학교장을 위해서 교사의 행정 편의를 위해서 초등 돌봄교실 정책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가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정태춘의 노래 우리들의 죽음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에 다니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공장에 나가는 동안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니까 자물쇠로 문을 잠궜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생명을 잃어야 했던 그런 실화를 노래로 불러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었는데요. 근데 이 사진은 30년 전의 사진이 아니고 최근의 사진입니다. 인천 미추홀의 다세대 연립주택에서 그러니까 두 형제들이 엄마가 일자리를 구하러 간 사이에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재가 난 거예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그 2학년, 4학년 두 형제가 완쾌되기를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진다는 신문 기사가 있는데요. 근데 30년 동안 이게 이제 반복되어 온 이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 책임지기 어렵죠. 하루빨리 초등 돌봄 교실이 학생을 위한 법제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1인실부터 시작해서 국회 농성을 하다 보니까 그 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108배를 매일 아침에 박미향 위원장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 간절한 마음들이 이어져서 이번 돌봄 파업이 그리고 10월 24일 총궐기가 승리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들이 돌봄 간부들이 삭발을 결심을 하신다고 해요. 간절함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업도 그런 간절한 간부들의 마음이 조합원들이 이어지고 있고 조금씩 조합원들이 파업을 결심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4일 총궐기 11월 초에 드라이브 스루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말 닫힌 교문을 열었던 우리 돌봄 노동자들이 이제는 닫힌 교육의 문을 열고 그러니까 돌봄을 교육의 한 축으로 그리고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복지의 역할 교육의 한 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쟁을 앞장서서 만들어 가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차별받는 돌봄교실 끝장내고 그리고 법제화가 돼서 시간제가 폐지돼서 그리고 지자체 이관이 중단돼서 희망에 가득한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에게 정말로 희망에 찬 돌봄교실을 우리가 앞장서서 만들 때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로 단절된 일상 속에서 끝까지 우리 아이들을 지켜준 학교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 정말로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생이 정말 값진 결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돌봄 선생님들이 파업을 결단해 주셔야 합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박미양 위원장님과 저를 비롯한 임원과 간부들이 함께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